제11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제19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상주시가 세이브 더 칠드런과 창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주톡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무심코 마구잡이로 맞춤법을 파괴하고 대충대충 줄여 쓰진 않으신가요? 요즘은 신조어, 은어가 많이 탄생하면서 줄여 쓰면 핵인싸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는데요.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글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학자들은 우리의 한글을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문자라고 평가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 훈민정음. 혹시 우리는 잠시 잊진 않았을까요? 오늘은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부터 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훈민정음 창제 정신 4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가지 정신 중 첫 번째 정신은 자주정신입니다.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의지가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애민정신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를 가엾게 여겨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실용정신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문자에서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창조정신은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는 대목에서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조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로 손꼽힐까요? 훈민정음은 입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과학적인 이유는 혀끝이 윗 잇몸에서 붙어서 나는 소리 니은과 디귿, 티귿은 소리의 세짐에 따라서 획을 더한 글자입니다. 소리가 세질수록 획이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적인 문자는 훈민정음, 한글이 유일합니다. 세상에 없는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문자, 한글의 훌륭함을 바로 알고 신조어, 줄임말, 은어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가꾸려고 노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주시에서는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 및 제11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대 초등학교 학생과 참석 내빈이 서로 안전모를 씌워주고 자전거 안전 내가 먼저라는 구호를 외치며 버튼 터치와 함께 상주 시민의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에 대한 염원과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미등록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등록을 실시하고 자전거 등록 홍보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홍보도 했습니다. 자전거, 건강에도 좋지만요. 야간 운행 중 전조등 미사용이나 휴대전화, DMB 사용으로 빈번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수칙 지키기를 시민 모두가 솔선하여 준수하며 건강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 협의회는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이라는 활동 목표 아래 제19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제19기 자문위원 63명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김성태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출범식은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 전임회장 공로패 수여, 자문회의기 전달, 제19기 임원 인준 및 임명에 이어서 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변화와 활동 방향, 2019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신뢰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2018년 12월 경북도의 경북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었는데요. 경북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주시는 상주시청에서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동부지부와 도시명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주시와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어린이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제공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역 어린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놀이터 조성 아이디어를 제공할 참여단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거쳐 아동 친화적인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놀이터는 성동동 성동공원 1,500제곱미터에 들어서며 2020년 상반기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각 2억 5천만 원 등 모두 5억 원입니다. 시는 조합놀이대 등을 갖춘 기준의 단순,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탈피해 놀이를 통한 도전과 모험으로 어린이들의 갈등 해소, 사회성, 협동성을 함양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상주시는 각종 재난사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주시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는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상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토론 기반 훈련으로 시작됐습니다. 연세 실버타운에서 상주시, 상주소방서, 상주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지역 유관기관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진 발생에 의한 복합 재난사고 대비 시범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상주시는 연세 실버타운 입소자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 실시로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여 명이 특별 참관단으로 참여해 지진 발생 시 대응 등 시범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현장 대응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훈련 때 반영하고 또 지속적인 훈련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0회 상주 시민 건강 걷기 대회가 시민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걷기 대회는 북천시민공원을 출발해 우성여고, 계룡교, 자전거도로, 북천교 법원을 되돌아오는 코스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선물과 푸짐한 경품도 지급됐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걷기는 산소 섭취량을 증대시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며 고혈압 등 선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대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1회 조내원 의료시술 재현 행사가 상주시 창리면 소재 조내원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조내원 학술 발표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돕게 된다는 존시매물이라는 조내원 설립 취지를 살려 의료시술과 민간 그 마음이 풍요로운 가을에 80세 이상 어르신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인 전원회에서 무대 행사로는 한방 무료 진료와 한약재 전시, 상주 역사 이야기관 운영, 가훈 쓰기, 한방차 시음 등 각종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조내원은 현존 우리나라 최초 사설 의료기관으로 임진왜란 이후 자체적으로 질병을 퇴치하려는 상주 지역 13개 문중 선비들이 뜻을 모아 1599년 설립했습니다. 관계자는 조내원처럼 자랑스러운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재조명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조내원의 설립 이념인 존시매물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